검은 콩이 머리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드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25년 동안 두피 변화를 직접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 조금 달랐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25년간 두피 노화와 모발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두피를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책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흰머리와 탈모 문제는 더 그랬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염색약 없이 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흰머리와 머리숱 고민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외의 방법이에요.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는 분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1년 뒤 거울 속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나면 뽑거나 염색부터 생각하세요. 머리숱이 줄면 샴푸부터 바꾸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오히려 그런 방법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피는 피부예요. 얼굴처럼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흰머리와 탈모는 따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두피 환경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신호예요. 그래서 두피 환경을 바꾸면 둘 다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 감고 배수구를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빗질만 해도 한 움큼씩 빠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해지시죠?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요. 제 지인 중에 67세 김정자님도 비슷하셨습니다. 외출 전 거울부터 보는 게 스트레스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리는 휑해 보이고 흰머리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고요. 염색을 안 하자니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하자니 두피가 따갑고 가려웠대요. 악순환이었던 거죠. 김정자님은 처음에 샴푸를 바꿔봤어요. 비싼 제품도 써봤고요. 근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안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대단한 시술도 아니었고 비싼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두 달째부터는 정수리 부분이 덜 휑해 보이기 시작했고요. 석 달 뒤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굵어진 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흰머리도 더 이상 급격하게 늘지 않았고요. 지금은 염색 주기가 훨씬 길어졌어요. 이게 바로 두피 환경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흰머리와 탈모를 직접 부르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두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염색을 해결책으로만 보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흰머리가 보이면 바로 염색 생각부터 하시죠.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문제의 시작일 수 있어요. 염색은 색을 가릴 뿐 두피 환경을 좋아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국내 피부 연구기관에서 반복적인 화학 자극이 두피 장벽을 약화시킨다고 보고했어요. 두피 장벽이 약해지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모근이 약해지고 탈모가 더 빨라지는 거죠. 69세 이영수님은 염색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머리숱 감소를 느끼셨대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이 3주로 줄고 나중엔 2주마다 해야 했다고요. 가리는 관리에서 살리는 관리로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가 건강해지면 흰머리 진행도 느려지고 머리숱도 유지돼요.
만약 두피가 따갑거나 가렵다면 이미 신호가 온 상태예요. 더 늦기 전에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염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흰머리를 뽑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보이면 손이 먼저 가죠. 뽑으면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근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복적인 자극은 모낭을 약하게 해요. 해외 노화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물리적 자극이 모발 성장 주기를 단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성장기가 짧아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빨리 빠져요. 65세 박순자님은 관자 부위 흰머리를 계속 뽑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눈에 띄게 비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뽑을수록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서 계속 뽑았는데 알고 보니 반대였던 거죠. 보이면 뽑는 대신 두피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번 약해진 모근은 회복에 시간이 걸려요. 흰머리 보일 때마다 손이 먼저 가시나요? 두피는 피부라는 사실을 잊는 것도 큰 실수예요. 우리는 얼굴은 열심히 관리하면서 두피는 잊고 살아요. 그런데 두피는 얼굴보다 피지선과 모공이 훨씬 많은 부위입니다. 국내 미용과학 연구 자료에서 두피 흡수율이 높다는 점이 반복 보고됐어요. 바르는 것들이 얼굴보다 빠르게 흡수된다는 뜻이죠. 72세 최미자님은 두피 관리를 시작한 후 가려움부터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피가 건강해지니까 머리카락도 달라졌대요. 바르는 관리의 초점을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둬야 합니다. 자극적인 제품은 피해야 하고요. 성분이 단순하고 순한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두피를 신경 써본 게 언제인가요? 단백질 부족도 무시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을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영양학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와 모발 굵기의 상관관계가 보고됐습니다. 하루 필요량을 채우지 못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끊어져요. 70세 김성호님은 식단과 관리를 병행한 후 머릿결 변화를 느꼈대요. 처음엔 바르는 것만 했는데 효과가 더졌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겉과 속을 동시에 관리해야 해요. 한쪽만 해서는 효과가 더딥니다. 요즘 식사에서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혈액순환 저하도 큰 원인이에요. 두피가 차갑다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신호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영양과 산소가 모근까지 안 가요. 그러면 모발 환경이 나빠지죠. 국내 순환 연구에서는 두피 온도와 모발 밀도의 연관성이 언급됩니다. 두피 온도가 낮을수록 탈모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68세 오정희님은 마사지 습관으로 변화를 느꼈어요. 매일 손끝으로 두피를 자극했더니 두피가 따뜻해지고 머리카락도 튼튼해졌대요. 손끝 자극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세게 문지르는 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부드럽게 지압하듯 눌러주는 게 좋아요. 두피가 늘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도 문제예요. 자연스러운 방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하고 포기하게 돼요. 노화 관련 연구에서는 점진적 개선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급격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66세 남정숙님은 한 달 후부터 변화를 체감하셨어요. 처음엔 별 차이 없는 것 같았는데 꾸준히 하니까 조금씩 달라졌대요. 꾸준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급함이 포기를 불러요. 여러분은 얼마나 참고 기다려 보셨나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르는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흡수 속도 때문이에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피에 직접 닿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바르느냐예요. 성분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복잡한 화학 성분이 많으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자연 유래 성분이에요. 예를 들어 검은 콩 추출물이나 검은 깨 같은 거요. 이런 걸 두피에 직접 발라주면 모근이 튼튼해져요. 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해도 부담이고 너무 안 해도 효과가 떨어져요. 지금 쓰는 제품 성분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습 유지도 정말 중요해요. 건조한 두피는 탈모를 부릅니다. 두피가 건조하면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면 모근이 약해지죠.
지나친 세정은 피해야 해요. 샴푸를 너무 자주 하거나 세정력이 강한 걸 쓰면 두피 유분이 다 씻겨나가요. 그러면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관리 후 수분 유지에 신경 써야 해요. 영양을 준 다음엔 수분을 잡아줘야 흡수가 잘 돼요. 가벼운 오일이나 에센스를 두피에 톡톡 두드려주면 좋아요. 두피가 자주 당기진 않나요? 당긴다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열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열은 두피의 적입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면 두피가 자극받아요. 일시적으로 시원한 것 같지만 두피 장벽이 무너져요.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 사용이 기본입니다. 드라이기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손상돼요.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야 해요. 머리 감을 때 물 온도는 어떤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등에 대봤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가 적당해요. 식습관 병행도 필수예요.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에서도 채워줘야 해요. 한 끼라도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우면 두부나 콩으로 시작하세요. 간단한 콩 섭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물에 불려서 간식처럼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도 도움이 돼요. 호두나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두피 건강에 좋거든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식탁에 단백질 있었나요? 없었다면 내일부터라도 챙겨보세요. 마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두피에도 바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탈모가 더 빨라지죠. 잠을 우선 챙겨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회복이 안 돼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휴식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명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잠이 얕거나 자주 깬다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신호예요. 두피 마사지도 매일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눌러주면 돼요. 3분이면 충분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도 풀려요. 샴푸할 때 같이 하면 시간도 아끼고 효과도 좋아요. 자외선 차단도 신경 써야 해요. 두피도 자외선 손상을 받거든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특히 정수리 부분은 직접 노출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여름엔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생활 리듬도 중요해요. 불규칙한 생활은 호르몬을 흔들어요. 그러면 두피 환경도 나빠지죠.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아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요.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두피도 안정돼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두피도 건조해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차나 커피 말고 물로요. 물은 혈액순환도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흰머리와 탈모는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두피 환경의 결과라는 점이에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염색으로 가리면 당장은 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잦은 관리가 필요해져요. 두피는 점점 약해지고 탈모는 더 빨라지죠. 악순환이에요. 반대로 두피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변화는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지속 가능한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계속 염색만 하고 두피는 방치하면 두피 장벽이 무너져요. 모근이 약해지고 탈모가 가속화되죠. 흰머리는 더 빨리 나고 머리숱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더 자주 염색해야 하고 더 비싼 제품을 찾게 되고 결국 악순환에 빠져요.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두피 환경을 개선하면 모근이 튼튼해져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빠지는 양이 줄어들어요. 흰머리 진행도 느려지죠. 염색 주기가 길어지고 관리 비용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두피가 건강해지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좋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먼저 챙겨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고 두피 마사지 3분만 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1년 뒤 거울 속 모습을 바꿉니다. 두피는 정직해요.
관리한 만큼 반응합니다.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한 달 후부터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2달 후엔 확실히 달라진 걸 보실 거고요. 석 달이면 주변에서도 알아봐요. 다음 영상에서는 흰머리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두피 노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꼭 봐주세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여러분 경험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두피 관리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뭐든 좋아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